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 박 김종태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수시의 경우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권세도 예비후보와 무소속 권오봉 예비후보가 여수시장의 출마 의사를 밝히고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토론 갑론을 박 6.1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에서는 여수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만나 민선 7기 여수시를 이끌어갈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무소속의 권오봉 예비후보 순서입니다. 출연 순서는 사전에 후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함께 질의를 도와주실 패널 소개합니다. 최승현 전남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담에서 예비 후보자에게 드리는 질문은 후보자가 밝힌 공약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으로 제한합니다. 먼저 6.13 지방선거 여수시장 권오봉 예비후보의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여수시장 예비후보 권오봉입니다. 우리 여수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은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도시의 난개발이 있고 이런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은 여수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잘 못하면은 우리 여수의 경쟁력이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수를 이끌고 갈 지도자들을 잘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저의 35년간의 중앙부처 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청장 등 저의 경력을 활용하여 여수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시장에 출마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최승현 교수께서 첫 번째 질문 주시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이 끝나는 시점부터 2분입니다. 우선 예비 후보가 제시한 공약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공약에서 행정, 경제, 복지, 교육, 문화 이런 다방면에서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란 것은 낡은 것을 고쳐서 아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후보가 생각하는 가장 혁신적인 공약은 무엇입니까? 우선 저는 공약을 시민 중심 333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 여수를 명실공히 3대 관광도시로 만들고 여수의 1인당 소득을 3만 불, 그래서 30만 인구 회복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행정 혁신입니다. 우리 행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문제, 여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수 경제 활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이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그런 여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자녀들이 여수에서 교육을 받고 여수로 취업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이 분야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에 우리 시민들께서 행복하게 또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회자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오봉 예비후보께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집행을 위해서 당선 뒤에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제가 생각하는 행정의 기본 철학은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명성, 투명한 행정은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여수가 겪고 있는 많은 부정과 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대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한 행정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수의 중요한 이런 투자 사업 이것은 전체 진행 상황을 시민들께 정보를 공개하는 이런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이 투명한 행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감사관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개방형 감사관제 이런 거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의 행정은 모두에게 기회가 고르게 돌아가는 공정한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수의 인사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고 성과 있는 이런 공직자가 혜택을 받는 그런 인사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여수의 시에 새로 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승진과 교육 훈련 또 보직 이런 모든 문제를 관리하는 그런 인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재적소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의 재정은 중기 재정 계획을 도입해서 공정한 그런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체계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승현 교수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우선 지역 경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보께서는 우리 지역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네, 2010년부터 15년까지 약 6년간의 우리 여수의 경제 성장률 보면은 1.6%, 전국 평균이 2.9%인 거에 비해서 좀 성장률이 낮습니다. 또 1인당 그 소득을 보면은 약 19,000불 정도 해서 좀 낮은 수준이고요. 우리 공단에 근무하는 대기업의 정규직과 또 비정규직, 또 자영업자 간의 소득의 격차가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물가는 저희가 엑스포 이후에 서비스 요금이라든가 음식 숙박업 물가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여수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이 있습니다. 또 고용을 보면은 2010년부터 17년까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4,000명 정도가 늘었지만은 그 고용의 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여수에는 산단의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한다든지 우리 지역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또 관광 분야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을 하고 우리 여수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문제 또 지역의 지속적인 이런 관광 산업의 육성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물가 문제 이거는 우리 생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부동산 가격 이건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또 계속 이어 나가 주시죠, 최승현 교수님. 네. 이 경제 분야에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대다수 지방정부가 가진 공통된 문제입니다. 여수시의 차별화된 청년 일자리 정책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요? 우선 우리 여수의 실업률은 전국이 3.2%인 거에 비해서 좀 낮은 2.5% 수준입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뭐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10%가 넘는 이런 실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수의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기간 산업인 여수 산단에서 많은 일자리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수의 미래 전략 산업인 문화, 관광 분야에 또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수 산단에는 신산업, 미래 성장 가능성 있는 신산업을 유치해서 이런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여수 산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지역 기업과 협조 요청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율촌 2산단 조기에 조성해서 이 지역에도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우리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관광 분야도 저희가 앞으로 더 이 좌수형
문화 기반을 더 확충한다든지 우리 역사 박물관을 새로 건립한다든지 이런 문화 관광 분야 기반을 만들어 가게 되면은 이 분야에도 학예사라든가 관광 해설사라든가 이런 직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우리 경도나 화양지구 개발 등을 통해서 이런 관광 분야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고 노령화 과정에서 진행되는 복지 분야 일자리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성해 나가야 된다, 창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MBC 토론 갑론을 박 6.1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여수시장 권오봉 예비후보 편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최승현 교수님, 다음 질문 또 이어주시죠. 예, 방금 그 여수 산단에 관한 생각을 잠깐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수 산단에 관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사 문제, 환경 문제 등등도 있습니다만 특히 산단이 납부하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 지역민의 요구가 높습니다. 이것은 세법 개정이라는 문제와 연관되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네. 우선 우리 여수 산단에 납부하는 1년 국세가 약 6조 원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지방세는 1,000억 정도에 불과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마침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재 8대2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지역으로 국세가 더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저희의 주장을 관찰하는데 좋은 그런 여건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보면은 발전소 주변, 원자력이나 화력발전 주변에는 지역 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지역으로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목을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국가 산단에도 적용하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저희가 과거부터 2010년부터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같이 국세 일부를 지방에 활용하는 지방소득세 또 지방소비세 이런 세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목에 조정을 한다면은 더 용이하게 우리 지역으로 국세를 환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여수만의 주장에 의해서 이와 같은 제도 개편을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비슷한 환경에 있는 대산이라든가 울산 또 그 밖에도 국가 산단이 있는 이런 지역과 연대해서 이와 같은 주장을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세법 개정을 추진해 갈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승현 교수님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역시 답변은 질문이 끝나는 시점부터 2분입니다. 산단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문제는 이제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여수시의 인구 감소 추세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후보께서는 인구 30만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공언하셨는데요. 만만치 않은 공약입니다. 어떻게 이 공약을 실현할 생각이십니까? 네, 저희가 1998년도에 3녀 통합 당시에 저희가 인구가 33만 이상이었습니다. 현재 작년까지 보면은 저희 여수 인구가 28만 6천 해서 약 한 4만 4천 명 정도가 감소한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인구 감소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많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됐던 주 요인이고 작년부터는 이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더 많은 자연적 감소까지가 겹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저희가 진단하고 해결하는 것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10대에서 30대의 전출 인구가 많은데요. 이것은 학교 진학을 위해서 혹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수를 빠져나가는 인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여수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 아까 앞에 말씀드린 여수 산단이라든지 문화관광 분야라든지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수의 정주 여건, 앞서 말씀드린 물가 문제
이거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주차, 교통 이런 여건을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또 공원 등 우리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또 우리 시민들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서비스 요금에 대한 시민 할인 혜택을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자연적 감소에 대비해서는 말씀드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이걸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최승영 교수님 또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예, 이제 복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이미 공약에서 기본 틀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문화 가정 또 세터민 가정도 저희 지역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가 건전한 여수 시민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조선 가정의 경우에 노령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조선 가정에 우선 배려한다든지 이런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 공약의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저소득층 미성년 여성 우리 이 미성년 청소년에 대해서는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런 내용도 저희 공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복귀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모자보호시설 또 이주 여성보호시설 이런 것도 저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재원 대책은 시의 재정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의 재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봉사 기능이라든지 민간의 자원도 함께 파악해서 통합해서 적절한 곳에 사례별로 복지가 지원되도록 하는 이런 재원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영 교수님 또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예, 후보께서는 우리 여수를 국내 3대 관광 도시로 키워나가겠다라고 공약하였습니다. 우리도 다 알다시피 여수의 관광 산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은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물가 상승, 교통 체증 등 지역민의 불편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할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여수의 관광 정책이 관광객 숫자 위주 정책에서 질적 관광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셔서 만족도가 높고 시민 생활도 불편함이 없고 오신 분이 다시 방문하는 재방문율을 높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관광 통계부터 작성을 해서 실지 사계절별로 방문객 수를 파악하고 이것을 토대로 교통정책, 주차정책, 음식 숙박업 정책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가 문제, 여러 관광객이 오시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이 오시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번 오른 물가는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의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대책입니다. 우선 주차 문제, 많은 지역이 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요. 우선은 현재 주차장을 가지고 우리 관광객이 오시거나 시민들께서도 주차 정보를 파악해서 불필요한 교통 수요 없이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한다거나 기존의 시간대별로 무료 주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주차면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하고 교통 문제는 혼잡 구간, 애로 구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엑스포 야갑 사거리 같은 곳에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지하차도 문제 이런 것들을 더 강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최승영 교수님 관광 질문 또 하나 더 있죠? 하나 예. 더 해주시죠. 예.
우리 여수가 국내 3대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국제화가 당연히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수는 엑스포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국제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수를 찾는 1,300만 관광객은 주로 국내 관광객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자유 구역이기는 합니다만은 경도 그리고 화양지구가 부동산 투자 이민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수 엑스포장 사후 활용 문제와 관련돼서 여기에 컨벤션 센터 등을 유치함으로써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면은 또 많은 해외 관광객도 유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 현재 여수 제주관 이 카페리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여수 후쿠오카라든지 이런 국제 노선을 유치를 한다거나 크루즈 입항을 유치하는 것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 경우에는 우리 여수의 쇼핑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밖에도 2019년에 완공될 예정인 여수 고흥간의 연도교, 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수와 남해를 연결하는 한려대교 혹은 터널 등을 저희가 건축을 한다면은 이것을 국제 관광 브랜드화함으로써 하나의 우리 지역의 국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관광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MBC 토론 갑론을 박 6.1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여수시장 권오봉 예비 5편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최승현 교수님, 관광 관련 질문 또 하나 더 주시죠. 예. 낭만포차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만포차는 이미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후보께서는 이 잘 나가고 있는 낭만포차를 옮기겠다라고 밝히셨는데 이 낭만포차 이전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낭만포차가 여수 밤바다와 함께 저희가 관광 브랜드가 돼서 여수 관광에 많이 기여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지역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습니다. 교통 체증 문제라든가 시민들께서 해양 공원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문제라든가 음주, 소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민단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60%의 응답자는 이전을 희망하고 약 20%의 응답자는 폐지를 요구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 종화동 해양공원 부근이 조명도 없는 그런 어두운 거리, 공장 지역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은 이런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입주해 있고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찾아오셔도 불편 없이 이 관광을 즐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낭만포차의 장점보다는 또 문제점 이거를 고려해서 여수의 브랜드로서 유지는 하되 교통이라든가 공원 지역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없는 이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도로와 공원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또 이전한 낭만포차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장 사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개선하는 이런 점도 연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관광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최승현 교수님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역시 답변은 질문이 끝나는 시점부터 2분입니다. 여수에는 365개의 섬이 있습니다. 이 섬들은 여수의 특색이고 또한 여수의 자원입니다. 그런데 접근성의 문제 그리고 인구 고령화의 문제 등으로 섬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섬을 만들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예, 여수의 365개의 섬의 그 구성을 보면은 유인도가 48개 그리고 무인도가 317개입니다. 48개 유인도 가운데 현재 6개 섬은 육지와 연결돼 있고
앞으로 한 8개 섬이 추가로 연육교, 연도교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리로 연결되는 이런 섬은 도시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섬 정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머지 34개의 유인도는 섬 복지 차원에서 또 노령화가 되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의료 보건 서비스를 개선한다든지 또 관광 이 산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섬 복지 정책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나머지 317개의 무인도는 보존할 지역 또 특색 있게 개발할 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여수의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하면서 환경과 함께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섬 정책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현 교수님 또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네. 올해는 불행하게도 여순 사건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사건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특별법 제정, 진상 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등 갈 길이 멉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여순 사건 70주년을 맞는 금년에 반드시 추모하는 이런 해가 돼야 된다. 무고한 양민들을 추모하는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수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됐고 마침 전라남도에서도 전라남도 여수 순천 11구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여기에 따른 학술 연구 사업이라든가 위령탑 건립 문제 또 평화 공원 조성 문제 유적지 정비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7기 여수시 민선 시정부에서는 바로 추경등을 편성해서 이런 추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특별법 제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법 제정이 발의됐다가 폐기되는 이런 상황이었었고 현재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최근에 국방부에서 과거 이 여순 사건의 양민 학살은 여수를 제외하고는 사례가 없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마는 옳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또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특별법 제정도 가능하도록 우리 시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사회자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 여수 세계박람회가 개최한 지 6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그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아쉬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박람회 정신 계승에 시민사회의 관심과 요구가 높은데요. 이에 대한 후보님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관련돼서 그동안 중앙정부가 일괄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3년 이후에 3차례 매각이 유찰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분할 매각이 가능하고 일부 시설은 장기 무상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박람회장 사후 활용 그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이 박람회 사후 활용이 조속히 이행되고 박람회 정신 개선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재단은 물론이고 여수시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수시는 박람회장에 대한 이런 KTX가 연결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바다를 끼고 있는 좋은 환경 그리고 마침 주변 지역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 지역의 토지 가치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좋은 여건을 활용해서
박람회 사업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람회 재단과 여수시가 투자 유치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해양 관련 국공립 출연 연구기관 분원 등을 이 지역으로 유치한다거나 또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컨벤션 센터 투자 유치를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해나감으로써 이 박람회장 사후 부지가 여수시의 거점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자, 최승현 교수님 또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예, 이제 좀 더 큰 주제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분권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큽니다. 정책의 기획에서부터 집행까지 이제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지방 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후보자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지방 분권은 행정, 입법, 또 조직, 재정 이런 권한을 보다 지방자치, 지방정부에 많이 이양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방에 주어지는 권한을 잘만 활용한다면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덜 받고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이것을 잘못 이용하면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장을 포함해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또 여수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자치권을 행사할 것인지 비전 설정이 명확히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주민들의 자치 역량도 더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 시민자치학교 등을 지원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이 자치 역량을 가지고 지방분권 시대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최승현 교수님 또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네. 현재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남북 화해 분위기일 것입니다. 벌써 여러 지방 정부가 북한과 경제 협력을 이슈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상상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정상 간의 회담은 비핵화에 지금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하게 되면 남북 경협 문제가 바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는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남북관계 주무부서인 통일부 또 기획재정부 등의 정책 동향을 잘 파악해서 적기에 우리 여수가 이 기회를 활용하고 선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 경협에 참여했던 우리 여수시의 기업이라든가 인사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의 저희가 소재를 파악해서 그분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시 남북 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의향 등을 파악해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여수 산단의 남해화학 등 비료사업, 북한의 그 농업 문제가 우선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료사업이라든가 석유화학 분야에 우리가 제품을 지원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여수의 우리 특산물인 수산물 혹은 수산 양식 기술 이런 것들 가지고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여수와 북한의 특정 시간에 교류를 통해서 인적 교류,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해와 통일 이후까지도 대비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북한과 연결되는 철도, 서울 신의주 중국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을 우리 여수가 잘 참여함으로써 잘 활용하는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최승현 교수님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네. 예, 마지막 질문은 예비 후보께서 다소 불편해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후보께서는 민주당 경선에 불참을 선언했다가 이어 민주당을 탈당해서 출마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선되면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소 기회주의적이다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여수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돼서 4명의 후보를 선정한 것 자체가 특정 후보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선이라고 판단해서 경선에 불참을 했습니다. 또 세 사람에 대한 경선을 통해서 공천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많은 여수의 시민들과 유권자께서 저의 행정 경제 전문가로서 시장 출마를 하라는 강력한 그런 권유가 있었고, 현행 선거 제도상 출마를 위해서는 탈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 이념 또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당락에 무관하게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 2분 이내로 정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 여수시는 다시 한번 도약하느냐, 여기서 주저앉느냐 하는 중차대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여수의 많은 정치 지도자, 지역 지도자들께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서 여수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공직 35년 동안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국장, 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청장 등을 거치면서 저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방의 저의 많은 인맥을 우리 여수를 위해서, 여수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여수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의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문화, 예술, 체육이 진흥되고 또 어려운 분들을 도움으로써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여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수 MBC 토론 갑론을박 6.1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한 권오봉 예비후보의 공약과 정책 실행 방안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한 권세도 예비후보의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MBC 토론 갑론을박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